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과 영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등 금융시장 악재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먹통 사태로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카카오가 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남궁훈 대표가 이사직을 내려놨는데요. 현재 4만 원대까지 떨어진 카카오 주가 전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국민 사과와 대표직 사퇴,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었는데 어젠 좀 상승하더니 오늘은 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카카오뱅크만 좀 제외하고 이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다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대표이사가 사퇴한다고 해서 예. 당장에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지금 생길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이 예. 경제가 이 정부의 또 최근에 규제 이슈도 좀 나왔고 또 금리가 올라갈 때 굉장히 또 이런 고평가 기업들은 보통 할인을 또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이제 대내외적인 좀 악재들도 있고 또 성장성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 뭐 주주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1년에 작년부터 이어졌던 그 행보를 보시면 주주 가치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좀 행위들이 있었죠. 작년에 카카오페이 CEO가 뭐 상장하자마자 스톡 옵션을 또 대량으로 좀 판 사건도 좀 있었고 또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지금 많이 또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또 이런 부분도 어떤 뭐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번 사태도 결국 인재 아니냐.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뭐 화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대비를 안 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너무 좀 안이하게 대응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만 하려다가 리스크 관리, 그 인프라 투자에 좀 소홀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은 당장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뭐 해결될 문제는 당장 아니거든요. 결국 시간이 걸리겠죠. 당분간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평가하기로는 예. 이제 큰 하락세보다는 예. 이미 이제 작년부터 주가가 거의 지금 60에서 70%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는 반영은 됐기 때문에 큰 하락은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오르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또 메신저나 지도 같은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일단 이제 피해 보상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신고를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보통 이런 회사들이 그 배상보험을 또 들어놔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카카오의 펀더멘탈에 미친 영향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문제 이제 신뢰의 문제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 뭐 이게 사실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국민들이 받았던 또 정신적인 쪽 고통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좀 보상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SK CNC 측에 일부 뭐 구상권을 뭐 청구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다음 주나 좀 지나야 좀 명확하게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좀 어떤 정도의 피해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증권가에서 보기로는 일단은 그 카카오가 하루 동안 이제 유로 매출로 나오는 건 한 2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뭐 전체 1년에 한 5천억 이상은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큰 카카오 자체로서의 뭐 이익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 아까 물어보신 대로 이게 카카오 메신저를 이제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데 메신저는 그대로 대부분 다 카카오톡 다시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5천만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하루 먹통됐다고 갑자기 또 다른 걸로 급격하게 좀 바꾸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이제 그런 카카오 유료 서비스 있잖아요. 예. 그런 서비스라든가 뭐 오늘도 아까 오면서 잠깐 기사를 보니까 카카오뱅크 좀 안 쓰고 뭐 다른 걸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체제가 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일부 좀 이탈하는 움직임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대응에서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전체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 증시를 보면 국채 금리 상승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던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그 국채 금리가 또 4% 이게 돌파하면서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했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 기업들의 뭐 실적도 안 좋고 또 물가가 여전히 높고요. 어제 예. 그 유럽에서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 유럽 EU 같은 경우 9.9%가 또 나왔더라고요. 상승률이 거의 10%에 이제 달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너무 고물가가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 오르면 금리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또 올라가면서 금리가 오르면 사실 이제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반대로 가거든요,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도 그게 좀 악영향을 끼치면서 좀 빠졌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뭐 좀 숨통이 튈 수 있는데 그 미국의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FOMC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금리 예. 결정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또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또 고강도의 긴축 발언을 또 계속했어요.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한 분은 올해 올해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최종 목표가 지금 대부분이 4.5% 예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5 정도 되니까 3.25 정도 되니까 4.5면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아 여기가 이제 고점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걸 더 높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가 또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건가요? 네, 자이언트 스텝이 11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네. 12월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아. 이런 이제 리스크가 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리 상승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계속 의문부호가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오르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했는데 이 미국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10년물이 최고치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르는 거고 맞물려서 주가는 하락하는 이유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가 이제 그 국채 금리는 어디에 연동이 대부분 되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있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번에 올리는 것만 말씀드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왜 금리를 올리냐? 수요를 좀 이렇게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건값을 올라가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공급을 많이 늘리면 돼요. 근데 지금 공급을 늘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미국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소비를 줄이든지 예. 고용을 좀 침체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살 수 있는 그 수요를 좀 줄이겠다. 그러면 사실은 좀 이제 물건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를 그 물가 오를 때 올리는데 근데 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올리는 거죠. 올해 연초에 0% 금리가 지금 3.25까지 갔고 예. 올해 연말은 4%예요. 지금 예. 4%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너무 높은 수치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놀랬던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도 해주세요. 왜 금리 올라가는 게 뭐 자산 가치에 왜 영향을 자꾸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길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1억이 있는데 앞에 어떤 집에 그러니까 어떤 치킨집이 1억에 매물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 이게 1억을 주고 내가 사는 게 맞냐 아니냐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치킨집이 1년에 2천만 원을 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익률이 얼마죠? 20%죠. 예. 1억 가지고 2천만 원을 예. 버는 거니까. 아 그럼 난 20% 수익을 나겠구나. 근데 모든 자산은요. 국채 금리로 다 할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채 금리가 4%잖아요. 예. 네. 무이자예요. 그러니까 무위험입니다. 절대 안 망해요. 내가 1억을 맡기면 이 4%를 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내가 원하는 또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물가 6%죠. 아, 난 6% 벌어야 돼. 예. 이 두 개를 더해 보세요. 이게 10%입니다. 이거를 할인율이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아까 그 20% 수익 난 거를 10%로 할인해 보시면 2가 나오죠. 예. 그러면 아까 1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환경에서 2억 주고 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작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작년에 금리가 1%였죠. 네. 그리고 물가가 한 1%였어요. 그럼 더해 보세요. 2%죠. 2로 나누시면 20배,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거죠. 예. 20을 2로 나누니까. 네.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10억짜리가 2억밖에 지금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 가치 계산할 때 예. 적정 주가를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게 왜 이렇게 부동산이나 그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는지 예. 이런 이제 계산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사님, 근데 우리가 맨날 금리하고 이제 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갔고 우리도 이제 계속 올렸고 근데 이게 물가 잡는데 효과는 있었던 것이냐 이거를
반출을 해본다면 네.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예. 지금 물가 올린 지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안 내려가잖아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올라가니까. 근데 원래요, 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을 때 그게 효과 나오는 시기가 한 6개월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당장은 안 잡혀요. 근데도 예.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이라도 어쨌든 물가를 올려놔야 나중에라도 이제 뒤늦게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기대 인플레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물가 상승 심리를 이걸 좀 꺾어놔야 됩니다. 한번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물가 상승의 어떤 심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제 상황 짚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치 속보를 잠시 전해드렸는데 일단 국내 증시 흐름을 오늘 걸 보면 또 파란색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또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졌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외국인들이 오늘은 파는데요. 예. 그 13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동안만 2조 원 넘게 좀 주식을 사고 있는데 예. 그동안 사실 그 9월 달에 한 2조 원 팔고 다시 좀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스탠스를 좀 바꾼 거죠. 그 배경으로는 한 3개 정도를 좀 꼽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영국발 금융위기 리스크가 좀 완화된 것 같다. 최근에 감세한 뭐 철회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이 조금 이제 금융위기 리스크를 좀 감지하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좀 정책을 좀 바꾸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들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킨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건 좀 정치적인 이슈인데 그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양안 관계가 또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있습니다. 모든 뭐 애플의 반도체도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이게 그 TSMC 공장이 이제 대부분 다 대만에 있어요. 네. 근데 애플 입장에서도 만약에 대만에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이제 반도체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대안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애플은 공급을 못 하는데 이렇게 좀 리스크가 커지면 애플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외국인들이 그런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대안으로 삼성전자 같은 한국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실제로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TSMC는 또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근거가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더 빠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한 2,200인데 외국인들이 보는 코스피는요 1,900에 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가격이 더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이 10월에 불안한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게 왜 이렇게 주식을 살까 외국인들이. 예. 근데 이런 이제 강달러에 따라서 한국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진 거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져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주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조금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뭐 연속적으로 살려면 예. 사실은 이제 그 가장 고질적인 좀 문제가 금리 상승이잖아요. 근데 네. 금리 상승의 원인은 물가잖아요. 예.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되는 게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13일 샀다고 앞으로도 계속 산다 이렇게 담보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샀지만 보다 근본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원인, 고물가의 해소, 요게 좀 나올 때까지는 외국인들도 좀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에 영향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가인데요.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축류 방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비축류 사실 이제 발표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땐 유가가 좀 빠졌는데 근데 실제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죠. 예. 했는데 1,500만 배럴을 이제 방출한다 그랬는데 사실 또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유가 올라 버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원래 방출하려고 했던 이제 물량 중에 남은 물량을 방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석유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는데 이게 1,500만 배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남은 걸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미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 좀 추가적으로 방출은 할 수 있다. 근데 얼마를 방출할지는 아직은 좀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전략 비축유 방출만이 아니라 이게 예. 방출을 했으면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우는 단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한 $70 정도 오면은
전략 비축료 이거 풀어놨던 걸 다시 매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스스로가 좀 $70까지 좀 내려가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유가 자체를. 그래서 일단은 전략 비축료 자체 뭐 방출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한 $70까지의 유가 하락을 좀 점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킹달러 현상 이어지면서 지금 뭐 역대급 엔저 현상이 또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 일본 여행업계는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네. 하던데 이게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을 많이 했죠.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면 그 일본 제품들이 더 싸지는 효과가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실제 데이터도요. 9월 기준으로 일본이 수출 증가율이 26.4%인데 한국은 2.8%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엔화가 약세로 가면은 달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20%가 엔화입니다. 엔화가 약하면 달러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엔화가 너무 약해지면 그럼 우리나라의 원화도 같이 덩달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도 한국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엔화가 지금은 너무 약한 이 흐름이 좀 바뀌어줘야 예.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긍정적으로 여행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고. 그죠. 예. 여행 전반적인 가는 건 경제 생각을 좋겠지만 해야 되는 거겠죠. 전반적인 예. 경제는 좀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